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5장 2절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정적분을 정의를 했었죠. 그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 정의되어 있을 때 이 구간을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등분을 해서 번호를 붙입니다. A를 x0로 붙이고요. B를 xn으로 번호를 주고요. n개로 등분을 했으니까 작은 하나의 구간은 n분의 b-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A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A부터 A 플러스 n분의 b-a까지 첫 번째 구간이 형성되겠죠. 그때 그 오른쪽 끝점이 되는 그 수를 x1, 즉 x1은 x0, 첫 번째 구간 왼쪽 끝점 A, A에 n분의 b-a, 작은 구간의 길이를 더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x1, x2도 마찬가지 x1에다가 또 작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서 x2를 만듭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마지막에 xn으로 끝나게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등분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i번째 구간의 길이 xi에서 xi-1을 뺀 값,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준 값, 그러면 i번째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 값을 del xi라고 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i번째 구간 xi-1에서 xi까지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수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른쪽 끝점 xi를 선택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끝점 대신 왼쪽 끝점을 선택해도 돼요. 마찬가지 중점을 선택해도 됩니다. 계산이 편하다면 그 왼쪽 끝점도 오른쪽 끝점도 중점도 아닌 다른 점을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그 점을 i번째 구간에서 선택은 해야 되니까 i번째 구간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xi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리만합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이 표본점에서 함수값 fxi 스타하고 작은 구간의 길이 i번째 구간의 길이 del xi하고 곱하고 그것을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전부 더해줍니다. n개의 값을. 이 값을 리만합이라고 불렀죠. 이 리만합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럼 뭐라고 할 거냐? fx는 이 구간에서 이 a부터 b까지의 구간,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는 적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함수가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해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을 때 이 리만합의 극한, 다시 모양을 볼까요? 리만합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n개를 다 더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리만합. 이 리만합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극한을 이런 기호로 쓴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호로 쓴 이 값을, 즉 리만합의 극한이 되는 이 값을 fx의
이 구간 AB에서의 정적분이다. fx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티그럴 하는 이 기호는 적분 기호라고 했고요. a부터 b까지는 적분 구간이라고 했고요. fx는 피적분 함수라고 불렀고요. dx는 미분 형식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델 xi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만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 xi 이만큼은 이렇게 적분기호로 바꾸시면 돼요. 인티그럴 이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계산을 한 건가 체크를 하시고요. 그 구간을 여기에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남는 값이 있죠. 리미트 시그마 델 xi 빼고 남는 것이 이렇게 피적분 함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본점, 이 표본점은 적분하려는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델 하는 값은 인티그럴 dx 이렇게 바뀐다. 남는 것을 적분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적분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2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정적분 얘기하기 전에 예, 이 장의 첫 번째 절에서 넓이에 관한 것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럴 때 그 문제를 살펴보니까 y는 x제곱 하는 함수를 가지고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그 곡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넓이가 바로 정적분하고 같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적분 계산한 값, x제곱 계산한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구간을 n등분하고, 그렇죠? 예, 그 n등분한 그 구간마다, 예,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하는 그 근사값, 넓이의 근사값이 되는 값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계산할 때처럼 당연히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은 당연히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놓여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하고 같게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이 식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그런 함수라면 이 곡선이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겠죠. 그때 이 곡선하고 이 x축 사이 예, 그 x의 범위는 주어진 대로 a부터 b까지 예,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있으면서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영역 예, 이런 영역이죠. 이 영역의 넓이가 바로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정적분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케이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리만 합을 계산할 때,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이 리만 합이었습니다. 그런데 fx가 x제곱처럼 0보다 크다 그러면 표본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0보다 크니까 그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지만 반대로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다면 표본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직사각형의 높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밑변하고 그 함수값을 곱하면 예, 밑변과 높이 곱한 값, 즉 직사각형의 넓이에 전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사각형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전부 직사각형마다 다 계산해서 다 더하면 그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
예, 그런 값으로 접근해 가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그 극한 취한 것은 정적분이니까 그 정적분은 바로 0보다 작은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번에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예, 그 곡선과 x축 사이에 놓이는 영역, 예, 이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 정적분은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넓이는 이 정적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정리하면 fx가 0보다 크다면 이 정적분은 fx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고,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면 y는 fx, 그래프를 그리면 fx가 0보다 작으니까 x축 아래 그려질 텐데, 예,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의 영역, 역시 곡선과 x축 사이 영역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곡선이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그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f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예, 바로 넓이고, f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됐지요? 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한 것처럼 예, 정적분은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어떤 함수가 오고 델 xi 이렇게 오는 값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함수값과 델 xi, 즉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를 곱한 값, 거기에 리미트를 취한 거예요. 인티그럴 하는 것은 예, 합,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에 다시 리미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을 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리미트와 시그마를 취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리미트에도 있고 시그마에도 있는 성질이라면 예, 당연히 정적분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성질을 살펴봅니다. 리미트도 시그마도 덧셈에 대해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도 이 피적분 함수가 어떤 두 개 함수의 합으로 표현됐다면 각각의 정적분을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합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 리미트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렇고 그 안쪽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그 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안쪽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럼 그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리미트 안쪽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 상수는 리미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 안에 피적분 함수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정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덧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덧셈적 성질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수배가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이건 동차적 성질이라고 했죠. 동차적이고 덧셈적인 이 두 개의 성질을 합하면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정적분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적분. 당연히 정적분이 리미트와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델 xi 구간의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와 시그마를 가지고 정의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함수가 또 다른 함수보다 항상 큰 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함수를 다 더한 값, 큰 값들을 더한 값들이 작은 값들을 더한 것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극한의 성질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큰 값들이 접근해가는 그 값이 작은 값들이 접근해가는 값보다는 당연히 큰 쪽에 있겠죠. 그렇죠? 등호는 붙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 정적분도 큰 함수의 정적분이 더 크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6번째 성질은 정의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순서로 주어진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순서를 바꿔서 큰 수와 작은 수를 바꿔서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이런 값들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걸 원래대로 놓은 거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여기에 전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즉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의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순서를 바꿔 놓으면 B부터 A까지 정적분을 A부터 B까지 정적분 이렇게 바꿔 놓으면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7번째 성질은 예, 구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A부터 C까지 구간에서 어떤 함수를 정적분한 것은 그 구간을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이렇게 나눠서 정적분 계산해서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요. 자, 0보다 큰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예, 정적분은 넓이와 같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구간도 A부터 C까지 요 사이에다가 B를 둘게요. 근데 사실은 B는 이 구간 안에 있지 않고 예, 다른 쪽, 예, 이 오른쪽 바깥쪽이나 왼쪽 바깥쪽 다른 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도 예, 그래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예, 근데 보기 좋게 예, 이 안쪽에다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은 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B까지 이렇게 나눠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이 넓이가 될 거고 B부터 C까지 정적분은 이 넓이가 되겠죠. 두 개 합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냥 특별한 예를 가지고 그냥 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7번식은 예, 어떤 수 B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공통되게만 선택을 해주면 두 개 더하면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A부터 B까지 0을 정적분하면 0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자, 0을 정적분해서 0 되는 것은 뒤에서 예,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바로 정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0 함수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 구간의 길이 곱해도 0이 될 거고 그걸 다 합한 것도 0이 될 거고 그렇다면 0 함수의 극한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성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예, 이 값은 b-a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다라는 걸 보면 당연히 b-a는 뭔가요? 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되지요. 그렇죠? 구간의 길이다. 1을 정적분한 것은 구간의 길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바로 볼 수 있겠죠? 1이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예요. 여기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이 y는 1이란 식이죠. 이 y의 값을 fx라고 둔 거죠. fx는 1. 그렇죠?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a부터 b까지라는 것은 1은 0보다 큰 값이니까 당연히 a부터 b까지에서 정적분하면 이 곡선, 예, y는 1이라는 이 직선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바로 이만큼 직사각형, 그렇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그렇죠? 이게 넓이. 근데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밑변 b-a 곱하기 높이 1이지요. 그러니까 b-a지요. 그렇죠? 이만큼 b-a, 이만큼 1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자, 10번째.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에요.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예, 그렇다면 n등분해도 작은 한 구간의 길이가 0이죠. 즉, 이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ΔXI가 0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해도 0이고 시그마 그걸 다 더해도 0이고 리미트 극한을 취해도 0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이 0이면 A부터 A까지 구간 한 점밖에 없죠. 구간의 길이가 0이면 정적분은 0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11번째 성질. 예, fx가 어떤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면 연속 함수면 적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미분을 가지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죠. 예, 미분 가능이면 연속인데 연속이면 적분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면 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먼저 다룰 텐데, 예, 연속이면 적분 가능이니까 값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계산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이 이 구간 안에 있는 a부터 b까지 안에 있는 어떤 수 C에서의 함수 값에다가 이 구간의 길이 b-a를 곱한 것하고 같아지는 그런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예,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 11번째 성질을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미분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 배웠었죠? 그렇죠? 예,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는 겁니다. 11번째 성질. 예,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y는 fx라는 연속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a부터 b까지 해서 이 오른쪽 그림. 자, 그럴 때 보기 좋게 f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겠죠? 자, 그런데 한겨울에 눈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때 눈이 얼만큼 왔냐라는 것을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상상 속의 나라예요. 예, 이 나라에서는 일기예보를 눈이 얼마큼 왔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 눈의 단면, 여기 지금 평면에 있으니까 단면이 되겠죠. 그 단면의 넓이를 가지고 눈이 얼마큼 왔다. 이 넓이를 계산해서 이 넓이가 얼마큼 나왔다면 이 넓이만큼 왔다. 이렇게 예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상 속의 나라예요.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을 이렇게 눈을 받아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쪽 눈의 경계가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 경계가 되는 곡선의 식을 알아냈어요. 그 식이 fx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단면의 넓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만큼 요만큼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요 영역 이것의 넓이니까 이 넓이가 바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죠. 그렇죠? 그렇다면 눈이 이만큼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눈이 이만큼 왔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적분을 계산해야 눈이 얼마큼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예보하는 사람이 좀 더 이 예보를 듣는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 모양을 조금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이 경계되는 부분을 톡톡 다져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때 넓이가 바뀌면 말이 안 되니까 넓이가 안 바뀌게 바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톡톡 치면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려면 이게 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넓이를 보존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는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풍선 효과처럼. 그렇죠? 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지더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나 지금 톡톡 다져가지고 만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제 같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보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만큼 눈이 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니까
예,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을 톡톡 다져서 이렇게 평행하게 맞췄다면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이 평행해진 이 선하고 연속이 되는 이 곡선하고는 만나는 점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림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세 군데나 있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점의 x값을 c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만난 여기까지 이만큼 높이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 fc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으로 맞춰놨으니까 높이가 전부 fc가 됐어요. 그렇죠?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fc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b-a하고 높이 fc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 기억하시고요.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는 뭐냐? 이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와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예, 12번째 성질. 정적분은 변수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변수가 바뀌어도 적분 구간이 같고 적분하려는 함수의 규칙이 같으면 그 정적분은 같은 값이에요. 즉 그것을 기호로 쓰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변수를 x로 표현한 값이죠. 이거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변수를 t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변수를 x로 표현한 거고 여긴 변수를 t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정적분을 보니까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같아요. 그렇죠? 같은 적분 구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같은 적분 구간. 네, 적분 구간이 둘 다 a부터 b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피적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f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피적분 함수.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변수에 관계없이 이 정적분의 값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정적분이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을 표현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변수를 x라고 썼으니까 xi 스타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쓸게요. 구간의 길이도 델 xi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쪽에 있는 변수 t로 표현한 이 정적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표본점도 변수가 t니까 t라고 쓸게요. ti 스타 이렇게 그리고 구간의 길이도 변수를 t로 쓸게요. 델 ti 이렇게. 자, 그럼 달라진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똑같이 n등분했다면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 그렇죠. 그러니까 델 ti도 n분의 b-a. 그렇죠. 여기 있는 델 xi도 마찬가지로 n분의 b-a. 예, i번째 구간의 길이는 b-a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b-a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값이고 역시 표본점, 같은 표본점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ti 스타나 xi 스타나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함수 규칙이 같으니까 똑같은 함수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적분에는 12개의 성질이 있어요. 예, 이 12개의 성질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2번 볼까요? 다음 값을 구간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정적분으로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본 값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델 xi.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표현된 식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델 xi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0부터 파이까지라는 구간에서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해 줬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피적분 함수로 와주면 돼요. 그렇죠? 변수를 x라고 표기할 거니까 여기 표본점들은 xi라고 표현된 이 값들은 이 값들은 전부 독립변수 x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x의 3승으로 바뀔 거고 두 번째 항은 x 곱하기 sin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x의 3승 플러스 x sin x dx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이제 배웁니다. 예,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이제 3번 보세요. 이번에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것을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었죠.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넓이 문제에서 배웠던 그 x제곱 문제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리만 합을 계산하고 그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우선 주어진 구간 0부터 3까지 구간을 n등분해서 리만 합을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0부터 3까지 구간은 전체 구간의 길이가 0에서 3까지니까 3이죠. 그렇죠? 그것을 n등분하면 작은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씩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번째 구간 그 길이 델x i 이것은 전부 n분의 3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이 n분의 3이다라는 건 알았고요. 표본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하기 편하게 표본점은 주어진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사용할게요. 자, 그렇다면 xi 스타라는 값은 그냥 xi가 된 거고요.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니까. 그렇죠? 이 값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볼까요? 0부터 3까지 구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n등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n분의 3이 돼요. 그렇죠? 한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3부터 다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n분의 3을 더하면 n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구간은 n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규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간, 이게 두 번째 구간, 이게 세 번째 구간. 그렇다면 우리는 xi 스타니까 i번째 구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i번째 구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n분의 3이고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n분의 6이고 세 번째 3을 대입하면 n분의 9다. 그렇다면 i를 대입하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n분의 3 하는 것은 n분의 3 곱하기 1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고 n분의 6은 n분의 3 곱하기 2 이런 규칙이 있고 n분의 9는 n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니까 첫 번째 여기 1을 대입한 거고 두 번째 여기 2가 대입된 거고 세 번째 여기 3이 대입된 거니까 i번째는 여기에 i가 대입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3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3i가 바로 xi 스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걸 정의대로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그렇죠? 델 x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xi 스타라는 것은 fx가 여기 있죠. x의 3승 마이너스 6x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xi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i는 n분의 3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f n분의 3i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 자리에 n분의 3i를 대입한 거니까 당연히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예,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del xi 하는 것은 n분의 3이었어요. 한 구간의 길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계산한 것이 이만큼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그리고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 그렇죠? 예, 이렇게 리만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볼까요? 예, 이제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xi 스타 계산한 값이 이 값이었고요. 곱하기 del xi 그 값이 n분의 3이었고요.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그 값을 그대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구간의 길이 가볼까요? 이제 이걸 전개할 텐데 n분의 3이 이렇게 첫 번째 항에 곱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에 곱해지고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시그마는 변수가 i예요. i가 1, 2, 3, 4, 5, 6 이렇게 해가면서 n까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변수가 i니까 여기 n으로 표현된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그마 안에서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극한 배울 때도 예, 그 극한의 변수 말고 다른 변수는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 예, 이런 것들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변수는 i니까 i 말고 다른 변수로 표현된 것은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n분의 3 이렇게 곱해졌는데 분모에 여기 n, 예, 여기 있는 값은 상수 역할밖에 안 해요. 여기 분모에 n이 있는데 전체 3승이 되었으니까 n 3승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 n 3승과 n 하나 또 곱했으니까 n의 4승분해 하는 게 있죠. 그건 상수 역할밖에 안 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n의 4승분해 하는 게 분모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3의 3승이 있죠. 거기에 또 분자에 3이 곱해졌죠. 그러면 3의 4승. 그렇죠? 예, 3의 4승은 9, 9, 81. 그런데 그것도 상수니까 81도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죠. 해서 n 4승분의 81은 시그마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시그마에 걸리는 것이 i로 표현된 부분, i의 3승만 있죠. 예, 즉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i의 3승을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한 값, 예, 그것만 여기에 남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 곱해진, 예, 이렇게 두 번째 항을 전개해 봅니다. 두 번째 항은 분모에 여기 n분의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n분의 하는 게 곱해졌어요. 그럼 분모에 n제곱 하는 게 있는데 역시 시그마의 변수는 i니까 n제곱은 여기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n제곱분의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6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다 곱하면 6, 9, 54.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54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 걸려 있는 것은 시그마의 변수가 i니까 i로 표현된 거 여기 i가 있죠. 그럼 i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3승 이 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i가 1이면 1의 3승, i가 2면 2의 3승, 3이면 3의 3승 이렇게 해서 n의 3승까지 1의 3승부터 n의 3승까지 다 더한 값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값이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예,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예, 제곱을 다 더한 거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것하고 이것 벌써 두 개째고요. 그 다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즉 이 값은 i가 1이면 1, 2면 2 해서 1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점점점 해서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이 값입니다. 예, 이 값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3승. 예, 요 세 개는 우리 시간에 사용하니까 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극한이 어떤 것의 극한이냐? 여기 n 4승분의 81하고 i 3승을 다 더한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하고 곱한 것의 극한이고, 그렇죠? 뒤에 마이너스하고 연결된 것은 무엇의 극한이냐? n제곱분의 54 시그마 밖으로 나간 값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다 더한 값, 예, 즉 2분의 n 플러스 1하고 곱한 것,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극한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부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여기 볼까요? 여기 분모는 최고차항이 n 4승이에요. 그렇죠? 분자 여기 n 최고차항 두 개 곱하면 n 제곱인데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역시 분자의 최고차항도 n 4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고차항 개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그렇다면 여기 분모 n 4승의 개수는 2의 제곱 4가 됩니다. 분자는 여기 81이죠. 그래서 앞에 것의 극한은 4분의 81. 그렇죠. 뒤에 거 볼까요? 뒤에 극한. 분모는 최고차항이 n제곱. 그 n제곱의 개수는 2. 그렇죠? 분자 최고차항은 여기 n을 곱하면 n제곱. 근데 그 n제곱의 개수는 54.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것은 2분의 54.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계산한 건 2분의 54. 2분의 54는 약분돼요. 27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답이 나왔죠? 4분의 81에서 27 빼면 되는 거니까 통분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하고 통분하면 4, 7이 28, 108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예,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는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정적분의 정의, 리미트와 시그마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해본 거고요. 하지만 정의를 써서 계속 극한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 미분할 때도 공식 만들었듯이 적분할 때도 공식을 만들 겁니다. 예,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또 정적분의 정의를 안 써도, 그리고 아직 계산법을 모르니까 계산법을 사용할 수 없어도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클 때는,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어떤 영역의 넓이와 같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넓이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면, 그렇다면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넓이라는 것은 도형이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원 아니면 정삼각형 또는 그냥 직각삼각형 아니면 그냥 일반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삼각형 또는 사각형, 오각형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다각형이나 아니면 원이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의의 곡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정식으로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예.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5의 A번 한번 볼까요?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것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면 넓이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정적분이 어떤 영역의 넓이와 같은가라는 걸 그려내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피적분 함수를 보세요. 예, 이걸 y라고 두겠습니다. fx인데, 예, 쉽게 y는 이렇게 둬볼까요? 그러면 식은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을 이항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렇죠. 이 식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이것을 0부터 1까지만 그려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란 식으로 표현되면서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그 x의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y의 값, 즉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이 값, 당연히 y의 값도 0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값이 1이다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1은 1의 제곱이니까 1인 원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 전체가 아니고 그 원 중에서 x도 0부터 1까지, y도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곳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원을 그려볼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x가 0부터 1까지만 움직여요. y도 0부터 1까지만 움직여요. 그렇다면 이 원의 전체가 아니고 예, 이만큼 4분의 1 조각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1, 4분면에 놓여 있는 이 4분의 1 조각이 되는 원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주어진 함수, 예, 이 원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y로 풀어내면 y가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예,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x가 0부터 1까지 예, 이렇게 제한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루트로 표현됐으니까 0 이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가 0 이상이니까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영역 바로 이 원판의 4분의 1판이네요. 그렇죠? 이것의 넓이. 예, 이 넓이가 바로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다 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값을 모르니까 이걸 직접 계산해서 답을 내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정적분이 이 넓이와 같다. 여기 4분의 1 조각, 이 원판의 4분의 1 조각하고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1이니까 1의 제곱. 그렇죠? 예. 그 원의 4분의 1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 4분의 1판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 이 원의 넓이가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파이죠. 그렇다면 그것의 4분의 1인 4분의 파이가 넓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와 이 적분이 같으니까 이 적분도 4분의 파이라는 답을 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했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영역의 넓이와 같다면 그 넓이를 계산해서 정적분을 계산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방법이니까 예, 우리는 정적분 계산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어요. 예, 그것은 뒤의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